자, 이번에는 연력학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 가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밀폐된 실린더에서 추가 놓인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방출하며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나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Q이다. 자,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보면 피스톤 위에 추가 놓여 있는데 가에서랑 나에서를 보면은 추가 누르는 거는 동일하죠. 즉 피스톤을 기준으로 누르는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등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등압 과정 중에서도 부피가 감소하는 등압 수축 과정이죠. 그래서 등압 수축 과정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등운선을 그리면은 온도가 감소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는 감소하고 온도는 감소하고, 부피가 감소하니까 일은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가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 따라서 방출한 열량은 받은 일, 그 다음에 변화된 내부 에너지 양, 이걸 더한 거랑 같죠.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가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냐? 아니죠. 일을 받는 거죠. 따라서 기억 아니고,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 그쵸? 내부 에너지 감소해야 되니까 가에서 커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 가나 과정에서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Q랑 같냐고 되어 있는데,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죠. 어쨌든 여기서 위쪽에 있던 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자, 이 피스톤을 민 거는 결과적으로 추가 민 거죠. 따라서 이 추가한 일이 바로 기체가 받은 일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추는 일을 해서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추가한 일이 추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오른쪽에 이 식을 보면은 여기 있는 값이 추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은 거고, Q라는 값은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까지 더한 거니까 Q랑 같은 게 아니라 Q보다 작아야겠죠. 따라서 니은이 답이고, 자, 다음으로 2번. 그림 가와 같이 단열된 실린더 안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ABC가 단열된 피스톤과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에 의해 같은 부피로 분리되어 있고 피스톤은 정지해 있다. 그림 나는 가에서 B에 열을 서서히 가했더니 B의 부피가 증가해서 피스톤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부피가 변할 때 열을 서서히 가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서서히 가했다라는 거는 열 전달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서서히 가했다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A, B, C 과정을 보면은 A는 전체 단열되어 있는 실린더에 단열되어 있는 피스톤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압축이 됐죠. 따라서 A는 단열 과정 중에서도 압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자, B는 이제 단열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금속판이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단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열을 집어 넣었죠. 그 다음에 부피도 변했죠. 그 다음에 A의 압력이 증가할 거니까, 단열 압축이라서 A 압력이 증가할 거니까 B의 압력도 증가할 거고, 왜냐면은 이 피스톤을 기준으로 좌우의 압력은 같아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 와서 정지하는 거니까 압력도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열 들어오니까 당연히 온도도 증가하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과정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변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런 과정도 있구나 라고 보면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고정시켰죠, 금속판을. 그러니까 얘는 등적 과정이고, 등적 과정 중에서도 B에 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B가 뜨거워지면서 C도 같이 뜨거워지겠죠. 여기는 금속판 때문에. 따라서 등적 과정 중에서도 열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변화를 보면은, 자, A 같은 경우에는 단열 압축이니까 그래프가 PV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등운선 이렇게 해서 압축 과정이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따라서 압력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부피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온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얘는 A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B의 압력도 같이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피는 지금 팽창하고 있죠. 그래서 부피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열 받았으니까 온도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등적 과정이니까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 변화 없고.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하겠죠. 여기서 B로부터 열 에너지가 들어올 거니까 온도가 증가할 거고, 그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압력도 증가하게 될 거고. 자, 그 상태에서 보면 기억, A의 온도는 증가하냐? A 온도 증가하는 거 맞고요. 니은 C의 압력은 증가하냐? C 압력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가 한 1과 같냐? 자, 요거는 이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 출입이 없어요. 단열 과정이니까. 자, 그 상태에서 얘는 A가 받은 1, 그 다음에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얘랑 같고요.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B는 열 에너지 Q를 받았죠. 열 에너지 Q를 받아서 B가 A에다가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B의 내부 에너지 변화시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어쨌든 A가 받은 일은 B가 해준 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크기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식을 보면은 A가 받은 일의 양은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야겠죠. 크기만 봤을 때. 따라서 얘네들이 전부 같아야 되기 때문에 B가 한 일의 양은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이고요. 3번.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 B, C,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BC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자, AB 과정은 등적 과정이고, 그 다음에 AC 과정은 등압 과정이고요. 자, 등온선 그려보면은, 자, A 같은 경우에는 등온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C는 단열 팽창이니까 B에서 온도가 더 클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온도는 작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봅시다. 자,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 자, 등온선이 A가 한참 아래에 있으니까 A에서 낮아야겠죠. 높다 틀렸고, 니은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냐?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은 한 일의 양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맞는 말. 디귿 CA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하냐? 자, CA는 등압 수축 과정이죠. 등압 수축 과정. 그래서 얘는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부피가 감소하니까 E라는 값도 음수고, 그 다음에 온도가 감소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음수. 따라서 열은 방출해야겠죠. 그래서 흡수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다음 4번.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 B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 B, C 과정은 등온 과정이다. 자, 등온선 그려보면은 A는 요렇게, 그 다음에 BC는 이어져야 되니까 BC는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요. 이때 AB 과정에서가 BC 과정에서보다 큰 물리량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기억, 기체가 한 일. 자, 기체가 한 일, 그래프 나왔을 때 기체가 한 일은 여기 있는 면적 계산해 보면 된다고 했죠. AB는 이렇게 빨간색 칠한 부분, 그 다음에 BC 과정은 이렇게 파란색 칠한 부분. 이때 밑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높이의 길이가 같죠. 따라서 BC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AB가 차지하는 면적이 더 커야 되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자, AB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변하죠. 근데 BC 과정은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하죠. 따라서 변화량도 AB에서 큰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흡수한 열량. 자, 기체가 흡수한 열량 같은 경우에는 1의 양,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A는 1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키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A 과정, B 과정 할게요. 자, B 과정 같은 경우에는 1도 하고, 근데 온도가 안 변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안 변하죠. 이때 1번에서처럼 A 과정에서 한 일이 B 과정에서 한 일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안 그래도 큰데 여기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까지 더 있어. 그러니까 열량은 더 많이 흡수를 해야겠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이고요. 다음에 5번.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A를 따라 변할 때 그때 온도와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B 과정은 등온 과정, BC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는 과정, CA 과정은 단열 과정. 자, 이때
자, 그래프를 보면은 주의해야 돼요. y축이 온도고 우축이 그러니까 x축이 부피예요. 그럼 얘는 등온, 등적, 단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온도, 부피 온도 그래프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압력 부피 온도로 환산해 주면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AB 과정은 등온 과정 중에서도 부피가 감소해야 돼. 그러면 등온 과정 중에서도 부피가 감소하려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고, 등온선, 그 다음에 A, B. BC 과정은 등적 과정 중에서도 온도가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C 지점. 그 다음에 CA 과정은 다시 C에서 A로 내려올 때 단열 과정이래. 그러면 등온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C에서 A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고, 자,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B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 열을 방출하냐? 자, AB 과정은 등온 과정 중에서도 수축하는 과정이죠. 등온 수축이니까 열을 방출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기체 내부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보다 작냐? C랑 A를 비교하면 C에서 온도가 더 크죠. 따라서 C에서 내부 에너지가 커야겠죠. 작다가 아니라. 틀렸고. 디귿 기체 압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B랑 C를 비교하면 B에서가 더 작아야겠죠. 따라서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따라서 답은 기억이고요. 다음 6번. 그림은 온도가 T1인 열원에서 5Q의 열량을 흡수해서 W1을 하고 온도가 T2인 열원으로 3Q의 열량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열기관에서 5Q 흡수하고 3Q 방출했어요. 그러면 일을 한 양은 2Q가 되겠죠. 그럼 효율은 5Q를 집어넣어서 2Q만큼 일을 했으니까 5분의 2, 즉 0.4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을 보면은, 자, T1, T2 온도를 비교했을 때 T1이 더 크냐? 열 에너지가 지금 T1에서 T2 쪽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T1이 고열원, T2가 저열원으로 알 수 있고, 따라서 T1이 온도가 더 큰 거 맞고요. 열기관 효율 아까 0.4로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W는 Q가 아니라 아까 EQ라고 구해놨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자, 다음 7번.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BC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B 과정은 등압, BC 과정은 등온. 자,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등온선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요. 뭐 그래프 그려졌으니까 바로 기억 봅시다.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냐? A에서 등온선이 더 큰 거 맞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 B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냐? BC 과정은 등온 팽창 과정이죠. 등온 팽창 과정이니까 일을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AB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BC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보다 크냐? 자, 얘를 1번 과정, 2번 과정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 1번 과정은 어쨌든 일한 거, 아래 참자 1.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한 거. 그 다음에 2번 과정도 일한 거,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한 건데 등온 과정이니까 얘는 온도 안 변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W1과 W2는 이 그래프의 면적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빨간색 면적이 W1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BC 과정은 이제 요거니까 요 파란색 면적이 W2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W1 자체가 더 큰데 내부 에너지까지 변화량까지 있으니까 Q1이 Q2보다 더 커야겠죠. 따라서 AB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이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맞죠. 다음에 8번. 자,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 Q를 흡수해서 외부에 W이라고 그 다음에 저열원으로 열을 방출한 열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열기관 A, B의 QW를 나타낸 것이다. 열 효율은 A가 B의 2배다 라는 거. 자, 그럼 A 열 효율 구해보면은, 자, 20 넣어서 8만큼 얻어냈죠. 그럼 20분의 8. 그러면은 A가 B의 2배니까 B의 열 효율은 20분의 4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6만큼 일을 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양옆으로 곱해서 4 기억은 120 따라서 기억은 30 구할 수가 있겠죠. 30kJ 적어주면 답이고요. 그 다음에 9번.
자, 그림 가와 같이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의 두 부분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A와 B가 들어있다. A와 B의 온도와 부피는 서로 같다. 그림 나는 가에 A에 열량 Q1을 가했더니 피스톤이 천천히 D만큼 이동해서 정지한 모습을, 나는 나의 B에 열량 Q2를 가했더니 피스톤이 천천히 D만큼 이동해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나가 아니라 다예요. 이거 못하고요. 자,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 A한테 열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Q1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B에다가 Q2를 집어넣어서 어쨌든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D만큼 갔다가 다시 D만큼 돌아와서 제자리에 있는 모습인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때 어쨌든 이 피스톤은 정지해 있어요. 따라서 가 상태를 먼저 보면은 자, 여기를 뭐 1번, 2번, 3번 상태라고 할게요. 자, 1번 상태에서 A의 압력과 B의 압력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얘는 정지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도 마찬가지예요. A의 압력과 B의 압력은 전부 같아야 돼요. 얘네들은 피스톤이 전부 다 정지해 있으니까. 자, 근데 열을 받았어. 그럼 열을 받았으면은 가에서 나로 오면서 당연히 압력은 증가하겠죠. 자, B만 봤을 때 B는 단열 압축 과정이니까 당연히 압력이 증가할 거고,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P1, P2를 비교하면, 아이고 잘못 썼네. 여기가 P1, P2를 비교하면은 오른쪽이 더 클 거고, 다 같은 경우에도 다시 B에다가 열을 집어넣었으니까 이제는 A가 단열 압축이고,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P3 압력은 증가하겠죠. 따라서 압력은 계속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피 변화는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을 집어넣는 거죠. 열을 집어넣으니까 온도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물어보는지 봅시다. 자, 자,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랑 나에서가 A의 내부 에너지 물어봤죠. 자, 내부 에너지는 온도의 변화를 보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도는 계속 증가하겠죠. 열이 계속 들어오니까. 따라서 가에서랑 나에서랑 같을 수가 없고요. 니은 압력은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냐? 계속해서 열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분자가 엄청 활발해졌으니까 당연히 다에서 더 큰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B의 내부 에너지는 다에서가 가에서보다 2분의 뭐 이렇게 크냐라고 했는데, 자, 요거 보면은 자, 먼저 첫 번째 과정 Q1만큼 열 에너지가 들어와서 A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가 들어온 게 없죠. 근데 어쨌든 B는 열을 받았고, 그 다음에 B는 내부 에너지 변화시켰고, 요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때 A가 한 일의 양과 B가 한 일의 양은 같아요. 이게 어쨌든 크기가 같아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반대죠. 따라서 A가 한 일의 양은 B가 받은 일의 양과 같은 거고, 자, 그걸 정리하면 여기는 Q1은 A의 내부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요거를 두 번째 있는 식을 정리하면은 B가 한 일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고, 요 식과 요 식을 조합하면 첫 번째 식에서 WA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더하면 Q1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 A, B를 각각 따로 보면은 얘네들은 따로따로 변하는데, A, B를 전체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A, B를 전체로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이 전체는 등적 과정이죠. 자, 등적 과정에서 내가 이 전체 상자에 Q1만큼 열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뭐만 할 수 있어? 내부 에너지만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Q1만큼 집어넣으면 어쨌든 A와 B의 내부 에너지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과정도 마찬가지죠. Q2를 집어넣으면 뭐만 변해? A와 B의 내부 에너지만 변하겠죠. 그래서 Q2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두 번째 과정에 A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두 식을 정리해서 Q1, Q2를 더해보면 전체적인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냥 전체로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자, 지금 보면 A와 B는 압력 동일하고 그 다음에 부피 동일해요. 그러면은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게 온도에 비례해야 되니까 온도 똑같겠죠. 그래서 얘네는 온도가 똑같고,
자, 다 과정도 어쨌든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래서 정지해 있으니까 압력 똑같고 부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도도 똑같겠죠. 즉 A의 온도 변화량과 B의 온도 변화량이 동일해. 그러면은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동일하겠죠. 따라서 얘는 그냥 둘 다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더한 거랑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즉 둘 중에 하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1, Q2 더한 거에 절반 취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니은 디귿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번. 자, 그림은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A, B 과정, B, C 과정에서 각각 5Q, 3Q다. 이때 오른 것을 골라라. 자, 그래프가 부피 온도 그래프네요. 자, 부피 온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이걸 직접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압력 부피로 바꿀게요. 자, A, B는 등적 과정, B, C는 등온 과정, 그 다음에 등적 과정, 등온 과정이네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먼저 A 같은 경우에 등적인데 온도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은 요렇게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B, C 과정은 등온인데 부피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은 등온인데 부피 증가해야 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CD는 등적에서 온도 감소해야 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시 A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AB 과정과 BC 과정에서 5Q, 3Q만큼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자, AB 과정에서 5Q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3Q 들어오고요. 자, 이때 열 효율이 0.25래요. 그럼 0.25는 4분의 1이죠. 열 효율은 집어넣은 에너지, BC, CD 과정과 DA 과정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에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에너지는 방출돼요. 그러면 들어온 에너지는 총 8Q. 그거 가지고 일을 했죠. 따라서 W 값이 2Q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기체의이 아니라 기체의죠. 이거 오타예요.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압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냐. B, C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B에서 압력이 더 커야겠죠. B에서 작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CD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 같은 경우에는 자, 8Q 들어와서 2Q만큼 일을 했어요. 자, 이때 여기 있는 면적의 크기가 2Q라는 말이고 BC 과정에서 3Q만큼 들어왔으니까 DA 과정에서는 Q만큼 빠져나가야 여기서 2Q만큼 일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BC는 등온 과정이니까 출입한 열이 전부 1에다가만 쓰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면적이 2Q를 만들기 위해서 3Q 들어오고 Q 빠져나가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8Q 중에서 2Q를 이제 일을 했으니까 나머지 빠져나간 열 에너지는 6Q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Q는 DA 과정에서 나갔어. 그러면 CD 과정에서 5Q가 빠져나가야겠죠. 따라서 니은은 CD 과정에서 5Q 빠져나간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1DA 과정은 Q만큼 열이 빠져나가죠. 따라서 2Q 아니고요. 그래서 니은만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비패가 아니라 부피죠. 어쩌다가 비패가 됐을까? 배고팠나? 자, 부피고요. 자, 그 다음에 A, B는 압력이, B, C와 D, A는 온도가, 그 다음에 C, D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서 기체가 한 일은 W1이다 라는 거. 자, A, B는 등적, B, C 등온, 그 다음에 등압, 등온, 등적, 등온 과정이고요. 자, 보면은 이제 열 에너지가 흡수, 방출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했는데, 자, 보면은 A, B 과정은 등압 팽창이니까 열 에너지 흡수하죠. 그래서 여기는 Q1만큼 들어오고, B, C 과정도 등온 팽창이니까 열 에너지 흡수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Q2만큼 흡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CD 과정 같은 경우에는 등적 과정 중에서 온도가 감소하니까 열 에너지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Q3만큼 방출하고, DA 과정은 등온 압축이니까 얘도 Q4만큼 감소하는 거고, 즉 얘는 들어온 에너지가
Q1 플러스 Q2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간 에너지는 Q3 플러스 Q4가 되겠죠.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B에서 기체가 한 일은 W1이래요. Q1은 W1 플러스 델타 U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2 같은 경우에도 마저 적어보면은 뭐 W2 내부 에너지는 안 변할 거고, 그 다음에 Q3 같은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만 변할 거고, 그 다음에 Q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온 과정이니까 뭐 1만 할 거고. 자, 이때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거는 자, 다른 색깔로 AB 과정과 CD 과정은 온도 변화량이 동일하죠. 따라서 AB 과정과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동일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온도 변화량이 동일하니까 같은 등온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다른 두 등온선을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 상태에서 기억 BC에서 기체가 한 일은 Q2냐? BC 과정은 두 번째 과정이죠. 그래서 1이 등적 과정이니까 1이 Q2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Q1은 W1 플러스 Q3냐? 자, 3번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Q3랑 같다고 했죠. 따라서 Q1은 W1에다가 Q3 더한 거 맞는 거고요. 열기관의 열 효율. 자, 요런 식의 형태는 1- 집어넣은 에너지분의 그 다음에 빠져나간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집어넣은 거 1, 2, 그 다음에 빠져나간 거 3, 4, 그거 다 집어넣으면은 디귿 맞는 말이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그림은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자, BC는 등온, DA는 단열, 그 다음에 기체가 BC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은 150. 자, A, B, B, C, C, D, DA를 각각 1, 2, 3, 4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럼 BC 과정은 이제 2번 과정이죠. 2번 과정에서 한 일이 150이고요.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100줄이다. 자, DA는 4번 과정. 그래서 4번 과정에서 받은 일은 100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B 과정과 CD 과정은 일을 안 하죠. 그럼 BC 과정에서 150이라고 DA 과정에서 100일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일의 양은 50이 돼야겠죠. 이 면적 자체가 50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요거 알 수 있고. 자, 이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것도 먼저 분석을 해보면, 자, 1번 과정에서 보면은, 1번 과정에서 들어온 열은, 먼저 흡열, 발열부터 체크해 볼게요. AB 과정은 흡열 과정이고요. BC 과정, 흡열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CD 과정, 발열 과정이고, DA 과정, 발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프만 봐도 흡열, 발열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상태로 1번 과정에서 출입한 열은 일 안 하죠. 내부 에너지만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 출입한 열은 등온 과정이니까 온도 안 변하고 일만 하죠. 요 값이 15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과정에서 출입한 열은 일 안 하고 내부 에너지만 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4번 과정에서 출입한 열은 열 출입 없죠. 자, 그거는 4번 과정에서 일을 한 거, 그리고 4번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4번 과정에서 받은 일이 100이죠. 근데 일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100. 그럼 내부 에너지는 100만큼 증가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열 효율이 0.25라고 했어요. 자, 이때 그럼 집어넣은 에너지는 1번 과정과 2번 과정, 그 다음에 빠져나간 에너지는 3번 과정과 4번 과정은 열이 안 빠져나가죠. 이거 잘못 체크했네요. 4번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서 열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3번 과정만 있고요. 자, 그래서 열 효율은 집어넣은 거 대비 이제 빠져나간 거 이거를 가지고 1 마이너스 Q1 플러스 Q2분의 Q3라고 볼 수가 있고 자, Q1은 델타 U1, Q2는 150, 그 다음에 Q3는 델타 U3고요. 자, 여기서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거 말고 집어넣은 거 대비 일한 거로 한번 구해볼게요. 일한 게 5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집어넣은 거는 150 플러스 첫 번째 내부 에너지 변화량, 그 다음에 일한 거는 50,
그러면은 요 값이 열 효율이 0.25니까 이게 4분의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 값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모가 200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5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식을 이용하면은, 자, 요 값은 4분의 3이 나와야 돼요. 이 값도 어쨌든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이 4분의 3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Q1은 50, 그 다음에 Q2는 150이니까 분모는 200이고, 그 다음에 Q3는 세 번째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4분의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델타 U3가 이제 150이 나와야 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럼 웬만한 건 다 구했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 자,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C에서보다 높냐? A랑 C를 비교하면은, 자, 등온선 그려볼게요. 자, 등온선 그려보면은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으니까, 자, 여기 등온선, 그 다음에 A 등온선은 요렇게, 그 다음에 D 등온선은 요렇게 그려줘야겠죠. 따라서 A가 C에서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50줄이냐?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 50줄 아까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 150 구해놨죠. 따라서 니은 디귿 답이고요. 13번 그림은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기체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A, B와 C, D는 각각 압력이 일정한 과정, B, C는 온도가 일정한 과정, DA는 단열 과정이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낸 것이다.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어떻게 되냐? 라고 했네요. 자, 각 과정을 1, 2, 3, 4라고 하고 먼저 등온선 한번 표시할게요. 자, A, B 과정은 등압, 그 다음에 자, BC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BC는 요렇게 등온선 그려지고, A는 요렇게 등온선 그려지고, D는 따로 그려줘야겠죠. DA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1번 과정식 한번 차례대로 보면은, 자, 결과적으로 일을 한 거, 받은 거 먼저 분석할 수 있고, Q1은 자, 1번 과정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40만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하고요. 그 다음에 Q2 과정은 BC 과정도 이제 부피가 팽창하죠. 그러니까 400만큼 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안 변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정은 이제는 압축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240만큼 일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과정은 단열 과정이니까 열의 출입이 없어요. 자, 이때 받은 일이 마이너스 150이래.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는 150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 B, B, C 과정은 흡열 과정이라고 했어요. 흡열 과정이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C, D, D, A 과정은 발열 과정이죠. 그래프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표시하면은 DA 과정은 발열이 아니에요. 단열 과정이니까. 따라서 3번 과정은 발열 과정, 그 다음에 1번, 2번 과정은 흡열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우리는 열 효율이 0.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했을 때, 자, 우리는 일의 양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전체 일의 양은 이거 다 더했을 때 두 개 더하면 540만큼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390만큼 마이너스, 540에서 390을 빼면은 150만큼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일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열 효율이 0.2니까 열 효율이 0.2, 5분의 1이에요. 자, 이거는 들어온 에너지 대비 일하는 거로 보고, 들어온 에너지는 Q1과 Q2를 더하는 거죠. 따라서 140 델타 U1과 400을 더하면 540 플러스 델타 U1 분의 150만큼 일을 한 게 5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분모가 몇이 나와야 돼? 750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델타 U1은 750에서 540을 빼는 거니까 210이 되더라 라는 거. 따라서 델타 U1이 210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 U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효율을 활용해서
이거는 5분의 1이 1 마이너스 QH분의 QL이라는 걸로도 알 수 있고, 자, 얘는 1 마이너스, 자, 1번과 2번을 다 더하면 750이 나와야 된다고 했고요. 거기에다가 빠져나간 에너지는 요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40 플러스 델타 U3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5분의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풀면은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델타 U3가 36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360 만큼 이제 이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라고 답을 적으면 되고요. 이게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방법을 소개하자면, 자, AB 과정과 BC 과정은 이제 온도 안 변하고, 자, AB 과정과 그 다음에 DA 과정. 자, DA 과정, AB 과정에서 온도 변화량과 그 다음에 DA 과정은 4번 과정이죠. 자, DA 과정에서 온도 변화량을 더한 게 CD에서 온도 변한 거랑 같아요.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죠. AB 과정은 두 번째 등온선에서 세 번째 등온선으로, CD는 세 번째 등온선에서 첫 번째 등온선으로, DA는 첫 번째 등온선에서 두 번째 등온선으로 가니까 AB 과정에서 온도 변화량과 그 다음에 4번 DA 과정에서 온도 변화량을 더한 게 CD 과정에서 온도 변화량이랑 같은 거거든요. 따라서 요구에 어쨌든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1번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4번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3번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1번 과정에서 변화량은 210, 그리고 4번 과정에서 변화량은 150이죠. 그거 더하면은 3번 과정에서 변화량이 360이구나 라는 것도 바로 찾을 수 있다더라 라는 거. 그래서 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뭐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효율을 구해서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4번. 자, 그림 가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BC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의 AB 과정과 BC 과정 중 하나로 기체가 들어있는 열 출입이 자유로운 실린더의 피스톤에 모래를 조금씩 올려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조금씩 올려서 서서히 변해간대요. 나의 과정은 기체의 온도는 T0로 일정하다. 자, 온도가 일정하대.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말을 안 줘도 조금씩 올려서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니까 등온 과정이구나라는 거 유추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얘는 등온 과정. 자, 그럼 A, B, B, C 중에 등온 과정에 해당할 수 있는 거는 B, C밖에 없죠. 그래서 이 등온 과정이 B, C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으니까 기억부터 보면 나는 B, C 과정이냐 맞고요. 니은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냐. 자, 등온선이 그리면 BC는 같은 등온선, A는 등온선 따로. 이때 온도가 증가하죠. A에서가 내부 에너지 작다. 맞고요. 디귿 나의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의 열을 방출하냐. 나 과정은 등온 압축 과정이죠. 등온 압축 과정은 열 에너지 방출하는 거 맞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그 다음에 15번.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내부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 B, C, D는 압력이 일정하고 B, C, D, A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B, 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C, 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3배다. 자, BC 과정이니까 두 번째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 두 번째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CD 과정이니까 3번 과정이라고 하고, CD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 그거의 3배다라는 거, 요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 일단 정리해두고, 자, 보니까 압력과 내부 에너지 그래프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쨌든 압력 부피 그래프 편하니까 이걸로 환산하면은, 자, 갑자기 내부 에너지가 나왔어요. 자,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그냥 온도로 치환해도 되겠죠. 여기를 T, 2T, 4T라고 봐도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AB 과정은 등압 과정인데 온도가 증가해야 돼요. 등압 과정인데 온도 증가하려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AB 과정. BC 과정 같은 경우에는 BC는 문제에서 부피가 일정한 등적 과정이라고 했죠. 등적인데 온도가 감소해야 돼. 그러려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CD 과정은 이제 등압 과정에서 온도 감소해야 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DA 과정은 다시 되돌아와야 되니까 요렇게 볼 수 있고, 자, 온도가 각각 T, 2T, 4T래요. 이때 AC는 온도가 같죠. 자, 그래서 등온선 그려보면은 AC는 이렇게 같은 등온선을 공유해야 되고, D 같은 경우에는 등온선 따로, B 같은 경우에도 등온선 따로, 이때 온도는 T, 2T, 4T가 되죠.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열기관 분석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자, 이 지점들의 압력과 부피를 표시해 보면은, 자, D 지점은 압력이 P, A 지점은 압력이 E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거를 온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게 온도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자, D 지점의 부피를 V라고 본다면 C 지점의 부피는 EV가 돼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Q 1번부터 이제 요거를 활용해야 되니까,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을 보면, 자, 1번 과정에서 AB 과정에서 한 일은 EP라는 압력으로 부피가 V만큼 변했으니까 EPV만큼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온도가 ET만큼 변했죠. 온도가 ET만큼 변했으니까 얘를 E알파라고 둘게요.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그 다음에 Q2는, 자, BC 과정은 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E알파만큼 감소했죠. 그 다음에 Q3는 이제 PV만큼 일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T만큼 변했으니까 알파만큼 감소하고, 그 다음에 Q4는 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알파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흡열은 1번 과정과 2번 과정이 흡열, 그 다음에 3번 과정과 4번 과정은 발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활용해야 될 게, 자, 2번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2번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E알파죠. 그 다음에 3번 과정에서 한 일이 PV죠. 즉, E알파가 3PV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정리하면 얘는 E알파가 3PV니까 5PV,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PV, 그 다음에 얘는 알파 값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에다가 1을 더하면은 2분의 5PV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PV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효율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효율을 계산해 보면, 자, 1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 자, 5PV, 그 다음에 3PV 인데 제가 잘못했죠. 미안해요. 흡열 과정이 1번 과정이랑 4번 과정이 흡열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이 발열이에요. 미안해요.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5PV에서 2분의 3PV 들어왔으니까 2분의 13PV가 분모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3에서 2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6에서 2분의 5니까 2분의 11PV죠. 그럼 얘는 1-13분의 11이니까 몇이야? 13분의 2죠. 따라서 효율은 13분의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봅시다. 자, 기체의 부피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냐? 자, B랑 A 비교하면 B에서 큰 거 맞죠? 동그라미. 니은 기체가 방출하는 열량은 CD 과정에서가 BC 과정에서보다 크냐? 야, 열량 물어봤죠. CD 과정은 3번 과정, BC 과정은 2번 과정. 열량은 2번 과정이랑 3번 과정 비교했을 때 2번 과정이 더 크죠. 그래서 3번 과정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효율 아까 13분의 2였죠. 13분의 4 아니고요. 따라서 기억 답이고요. 이제 마지막 작년 수능 문제. 자,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 B, C는 압력이, 그리고 C, D는 단열, DA는 등온이다. 표는 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나타낸 것이다.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은 A, B 과정과 B, C 과정에서 같다. 자, 흡수하거나 방출한 과정, 요게 같대요. A, B 과정은 1번 과정, B, C 과정은 2번 과정이라고 할게요. 요게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봅시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놓여 있어도, 자, 압력과 온도 그래프죠. 자, 이렇게 보면은 또 헷갈리니까 얘를 치환해서 보면
압력과 부피 그래프인데 A, B는 부피가 일정한 거죠. 자, 부피가 일정하면서 온도, 압력 다 증가해야 되니까 A, B는 이렇게 증가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 압력이 일정하게 온도가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D 과정은 단열 과정이래요. 자, 단열 과정이니까 등온선 이렇게 그려서 다른 등온선으로 쭉 떨어지게끔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DA는 등온 과정이래요. 그래서 A랑 D가 등온선이 연결되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B는 등온선이 이렇게 따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자, Q1부터 보면 Q1은 자, 1번 과정에서 일 안 하죠. 그거 가지고 내부 에너지 변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자, BC 과정은 이제 일을 해요. 16만큼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정은 자, 마찬가지로 64만큼 일을 했고요. CD 과정은 그 다음에 단열 과정,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시킨데 이거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64만큼 감소한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과정은 60만큼 일을 받는 거죠. 압축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흡열 과정은 AB 과정과 BC 과정, 1번, 2번 과정이 흡열 과정이고, 그 다음에 발열 과정은 4번 과정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13번인가 14번인가 거기서 했던 거, 자, 보면은 AB 과정에서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온도가 전체 변한 게 CD 과정에서 온도 변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번 과정에서 온도 변화량과 2번 과정에서 온도 변화량을 더한 게 3번 과정에서 온도 변화량과 같다. 즉 1번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2번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한 게 3번 과정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3번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64죠. 따라서 이 값이 6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그냥 크기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Q1과 Q2가 똑같대. 즉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델타 U1은 델타 U3 플러스 16이 되겠죠. 자, 이때 델타 U1을 뭐 얘를 알파, 그 다음에 델타 U3가 아니라 이게 뭐야? 2가 돼야 되는데 잘못 적었네요. 2죠. 얘를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64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는 베타 플러스 16이 돼야 되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해서 이 베타 플러스 16이 64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베타는 첫 번째 자릿수 8, 그 다음에 5에서 1 빼면 4, 그럼 베타는 24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알파는 4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알파가 40 플러스 40, 그 다음에 베타는 24, 베타는 24 하면은 웬만한 건 다 구했죠. 자, 그래서 Q1을 보면은 40이고, 그 다음에 Q2는 40이고, 얘도 40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자, 효율 계산해 보면은 자, 총 들어온 거는 80이고요. 80. 그 다음에 전체 일은 자, 16이라고 64 일했으니까 80이라고 60만큼 일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20만큼 일을 한 거죠. 그러면은 4분의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기억 보면은 자, 기체의 부피는 A랑 C에서 봤을 때 A가 작냐? A랑 C를 보면 A가 작은 거 맞고요. 니은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BC 과정은 두 번째 과정이죠. 내부 에너지 증가량 24 아까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디귿 열 효율은 4분의 1, 0.25 맞는 말이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